안녕하세요. 황태양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최근에 본 뉴스와 관련되어서입니다. 그 뉴스 지금 캡처화면에 보면 나와 있지만 식후에 탕후루를 외치던 2030 이제 젊은 세대들이죠. 그러면서 그 젊은 당뇨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였고요. 그러면 그 젊은 당뇨 환자의 증가 원인으로 탕후루 같은 어떤 설탕이라든지 과도한 당류 이런 음식을 그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류 섭취량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당류 섭취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즘 젊은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는 이제 약물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약물 중에선 항생제, 스테로이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30 당뇨 환자가 2018년에 비해 4년 사이에 24.9%나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2030 고혈압 환자도 2018년에 비해서 4년 사이에 21.4%나 증가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처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는 당류 섭취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 아래 자료 보면 오히려 WHO 금고 기준이 50g 이하이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영국이라든지 독일, 미국은 거의 우리나라의 3배, 4배 정도에 이럴 정도로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본 뉴스 기사처럼 요즘 우리나라 젊은 당뇨 환자의 증가 이유가 당류 섭취 때문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국, 미국, 독일은 우리보다 당뇨 유병률도 거의 3, 4배가 많아야 하겠죠. 하지만 당뇨 유병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 나라별 당뇨 유병률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당뇨 유병률이 더 높고요. 영국보다는 오히려 배 이상 많은 편입니다. 독일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인데요. 그럼 앞에서 살펴본 이렇게 당류 섭취량이랑 당뇨 유병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도 중요하게 다룰 음식 외에 중요한 당뇨의 원인으로 약물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보고 있는 자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해주는 의학정보이고요. 그럼 제가 미리 거기에 행강편을 쳐놨지만 어쨌든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는 당연히 어떤 음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앞에서 봤지만 만약에 음식 특히 이제 당류의 과도한 섭취가 주 원인이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미국은 거의 4배 이상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당뇨 유병률이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약제가 약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글도 당뇨병과 관련된 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만이라든지 비만 외에 과도한 당류 섭취, 스트레스, 운동 부족, 약물 복용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당뇨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저는 과도한 당류 섭취보다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약물 복용이 오히려 젊은 당뇨 환자의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글은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본 그 내용이고요. 당뇨의 원인.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책 내용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제 피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럼 거기서도 이제 약물 치료 중에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행강편 쳤는 부분을 보면 당뇨, 고혈압, 체중 증가, 골다공증, 위궤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나중에는 가래염증보다 부작용 때문에 더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의 오남용을 주의하라는 그 책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쨌든 오늘 당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로 스테로이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네, 뉴스 제목은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핵심 내용은 서울대 병원 이제 교수님이 인터뷰한 뉴스인데요. 항생제를 이렇게 오남용하며 비만, 당뇨, 치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 이 기사도 기사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저 기사는 한번 꼭 다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의료 기사도 마찬가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제목만 보면 이제 항생제를 남용하면 고혈압, 당뇨, 아토피 이렇게 유발한다는 기사입니다. 마찬가지 이 기사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미 저희 방송에서는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이렇게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건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아토피, 비염 같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 외에도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 보이는 캡처 화면은 저희 한의원에서 비염, 아토피 때문에 치료 중인 아이의 보호자께서 이렇게 괜찮다가 가끔 기침과 코울적임 때문에 이제 아이를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약을 처방을 받았다고 저희 한의원으로 보낸 카톡 캡처 화면입니다. 그러면 그 처방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괜찮다가 가끔 기침과 코울적임, 어차피 비염이 있기 때문에 저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주 심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다시피 세균 감염증을 치료한다는 약이 항생제고요. 그 아래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조금 아이의 증상에 비해서 불필요한 약, 항생제라든지 과연 스테로이드까지 필요한 그것도 이제 먹는 약으로 이렇게 좀 과한 처방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방전은 저 아이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특히 이제 저도 한의원에서 진료 볼 때 저희 환자들이 이렇게 저한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고 보내준 처방전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 정말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 비만, 고혈압이 아니라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문제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2019년 전 세계 사망 원인의 항생제 내성이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1년 동안 한 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거의 500만 명에 달합니다. 저 숫자가 얼마나 많냐고 하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코로나로 인한 연간 사망자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망자입니다. 다행히 지금 코로나는 진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망자가 갈수록 줄지만 안타깝게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는 갈수록 증가한다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그 자료의 원 기사이고요. 꼭 저 기사도 한번 제목 검색하셔서 다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당류 섭취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과도한 약물 복용이 요즘 젊은 당뇨 환자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가 아니라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 문제입니다. 이전까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가까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그 사진에도 보다시피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짜먹는 시럽 형태의 한약재들도 요즘 많은 한의원에서 여러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런 약재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